여기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추상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화는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계산적 사고, 컴퓨테이셔널 싱킹 또는 이제 소프트웨어 사고라고 하는데요. 자, 이 사고에 대한 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추상화.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알겠지만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문제의 핵심을 접근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패턴 인식에서 한번 접근했던 내용인데요. 복잡한 전체 시스템에서 공통적인 특징들만을 줄여서 일반화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래서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세부적인 사항들, 불필요한 실제 그 핵심이 되는 것을 제외한 세부사항을 어떻게 한다? 제거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부사항을 우리가 제거하는 거죠. 이렇게 세부사항들을 제거하면 우리가 이제 실제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 또는 특성들을 뽑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공통적인 특성으로부터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일반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화를 한다는 겁니다. 일반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패턴 인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공통적인 것을 뽑아서 일반화를 하는데 패턴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공통적인 반복적으로 나오는 공통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서 일반화를 할 수 있는데 그 일반화하는 과정들이 바로 추상화에서 진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추상화를 이해하는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관심 있는 것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복잡한 시스템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거죠? 공통적인 특징들을 찾아서 일반화하는 것이 바로 추상화가 필요한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 본 수업에서는 추상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개념들을 먼저 이해할 거고요. 추상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하나하나 제거를 하죠. 그러면 실제 어떤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것을 설명해주는 특성 또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뽑게 됩니다. 이들을 뽑게 되는데 이 특징 또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해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특성 또는 특징을 뽑았으니까 이걸 사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추상화를 할 수 있는지 추상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개념적인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적인 이해. 그래서 추상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추상화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추상화 전에 현재 추상화 과정이 여기 있는데요. 하기 전에는 패턴 인식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자, 이 패턴 인식이라는 단계에서 어떤 일을 했나 잠깐 생각해 볼까요? 어떤 문제에서 중요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들을 발견하는 작업이 사실은 패턴 인식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패턴 인식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냐면 주어진 문제 내에서의 중요한 경향,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규칙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경향과 규칙성을 관찰하고 이를 인식하는 과정이 결국은 패턴 인식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결국 경향 또는 규칙성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자, 문제 내에서 어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유사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점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주어진 문제가 있는데요.
자, 주어진 문제에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자, 지금 케이스가 4개의 케이스가 있는데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공통점 여러분들이 어떤 게 발견됐나요?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면 유사점, 공통점을 찾아보면 자, 각각 여기 있는 것처럼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 기본 단위가 뭐다? 여기 있는 것처럼 사각형이다라고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쪼개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동일한 크기의 사각형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처음에는 이 사각형이 한 개가 있다가 지금 몇 개가 됐나요? 한 개에서 자, 4개가 됐고요. 자, 그 다음 몇 개가 됐나요? 자, 몇 개가 됐나요? 자, 9개가 됐고, 그 다음에는 몇 개가 됐냐면, 자, 16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몇 개의 사각형, 단위 사각형을 갖는, 물체가 만들어질 건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규칙성이 있는가? 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처음에 하나였다가 좀 2개잖아요. 자, 그럼 뭐가 증가됐나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자, 하나에서 4개가 되면서 어떻게 증가됐는가 하면 밑변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높이가 1씩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가 1, 1이었다가 여기 있는 것처럼 2, 2로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밑변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3이 됐습니다. 1씩 증가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밑변의 길이가 4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4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계속해서 정사각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만들어질 정사각형의 특성은 어떤 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밑변의 길이는 지금 1 증가됐으니까 5가 될 거고요. 자, 높이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5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만들어지는 자, 뒤까지 이렇게 할게요. 자, 뒤까지 이렇게 있을 건데 만들어지는 자, 이 단위 사각형의 개수는 몇 개다? 자, 25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1개, 두 번째는 4개, 3개, 죄송합니다. 9개, 16개, 25개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와 같이 10번째 위치하는 다시 한번 10번째 위치하는 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단위 사각형, 요 단위 사각형의 개수는 몇 개일 건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첫 번째는 어때요? 자, 얘는 1 곱하기 1이었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2 곱하기 2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 3 곱하기 3이었으니까 자, 이게 10번째 위치에는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 밑변이 10이고 높이가 10인 형태의 큰 사각형이 만들어질 거고 그 안에는 자, 이런 작은 단위 사각형이 100개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뭐죠? 문제 내에 들어가 있는 유사성과 규칙성을 우리가 인식했고요. 자, 이렇게 여기서 사실은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보면 어때요? 추상화에 대한 내용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죠?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거죠? 사각형의 뭐 색깔, 뭐 이런 거 관심 없고 현재 단위 사각형이 몇 개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거였으니까요. 한편으로 보면 패턴 인식 과정에서도 추상화 과정이 일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패턴 인식이라고 하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뭘 찾는다? 규칙성, 규칙 주어진 문제에서의 패턴을 찾고 이 패턴을 통해서 문제 내에서의 어떤 경향, 규칙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를 통해서 유사성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패턴 인식을 통해서 뭘 찾았냐면 유사성을 찾았고요. 데이터의 특징을 찾았습니다. 데이터의 특징이 뭐죠? 크기 지금 단위 사각형의 개수가 자 어떻게 증가하고 있어요? 밑변 곱하기 높이의 개수만큼 만들어지다라고 하는 데이터 특징을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사각형, 만들어지는 사각형은 여기 있는 것처럼 동일한 크기의 단위 사각형들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어떠한 속성, 데이터의 속성을 살펴봤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밑변의 길이하고 자, 높이만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밑변의 길이가 1이고요. 높이가 1이고, 두 번째는 밑변의 길이가 2였고, 그 다음에 높이가 2.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들은 뭐였냐면 밑변과 높이에 대한 속성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패턴 인식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사실은 뭐였죠? 여기 있는 것처럼 주어진 문제 내에서 유사성을 찾자. 반복성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이 패턴 인식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게 되냐면 요 유사성, 그 다음에 데이터의 특징, 데이터의 속성을 통해서 추상화라고 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패턴 인식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잠깐 볼게요. 자, 지금 김치찌개라고 하는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과 된장찌개를 조리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정을 잠깐 보면 과정을 조금 쪼갰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위 작업들로 쪼갰습니다. 이건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다른 학생이 한 건데요. 자, 일단 여기 있는 것처럼 김치찌개 같은 경우에는 김치를 볶는다라고 하는 거 있고요. 된장찌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여기 있는 것처럼 두부인 것 같습니다. 두부를 자른다라고 하는 거고요. 김치찌개를 만들 때 두 번째 중요한 작업으로는 김치를 냄비에 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된장찌개 같은 경우에는 물을 넣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김치찌개 같은 경우에 세 번째 단계는 여기 있는 것처럼 물을 넣는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끓인다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몇 개의 과정들로 구성이 되냐면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이 4개의 과정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된장찌개 같은 경우에도 물을 넣는 다음에는 된장을 넣고 끓인다라고 하는 과정으로 세부적인 내용들 같은 것은 다 제외하고 이제 과정들, 핵심이 되는 과정들만 이제 이렇게 세부 작업으로 쪼갰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의 음식을 만드는 조리 과정에서 자, 공통적인 과정, 즉 어떠한 공통 패턴들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발견하셨나요? 공통적인 특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둘 다 물을 넣는다고 끓인다라고 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나머지 부분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찌개라고 하는 것을 조리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 물을 넣고 끓인다라고 하는 과정들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 4개에서 2개가 서로 공통점을 갖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떻죠? 4개에서 2개니까. 지금 찌개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50% 정도는 같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유사점을 2개 발견했죠, 각각. 자, 그래서 전체 8개 중에서 4개가 공통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 있는 것처럼 8개 중에서 4개니까 자, 4개 중에 그러니까 4개 중에 2개겠죠.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0% 정도가 같은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떤 과정이냐면 두 개의 어떤 주어진 문제를 분할했죠. 작은 문제로 분할했고 거기서 공통점을 찾은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사점을 발견하는 과정이 바로 패턴 인식 과정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추상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추상화는 우리가 분해를 했겠죠? 자, 문제를 어떤 작은 문제로 분해를 했거나
패턴 인식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분해의 결과가 패턴 인식 없이 추상화에서 필요한 자료로 제공되기도 하고요. 자, 분해 이후에 패턴 인식을 한 후에 결과가 추상화의 작업에 필요한 자료, 입력으로 제공되는데요. 자, 추상화는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거냐면 실제 여기 제공되어진 입력이라고 할게요. 입력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걸러내는 필터링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필터를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불순물들 같은 것을 걸러내잖아요. 그거 똑같은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들을 걸러내게 되면 어떠한 작업이 가능하냐면 꼭 필요한 것들만 분리해내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곳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separate of concer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들, 관심이 될 수 있는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집중해서 찾아내는 과정들을 추상화 과정에서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추상화 과정에서 사실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복잡한 문제나 아이디어를 단순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이 되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원리를 찾아내게 됩니다. 이게 일반화라는 거예요. generaliza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전에 보셨겠지만 지금 김치찌개를 만드는 거 과정하고 김치찌개하고 된장찌개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 어떤 거요? 모든 찌개를 만드는 데에서는 공통점이 뭐 있어요? 물을 넣고 끓이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말고 뭐 다른 찌개를 만들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을 넣고 끓이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원리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과 같이 여기 주어진 문제가 있습니다. 약간 퍼즐과 같은 문제인데요.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어떤 기계가 하나 있는데 이 기계는 여기 같이 4와 3을 넣으면 두 개의 숫자를 넣으면 어떤 특정한 숫자를 하나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하고 3을 넣었더니 3이 만들어졌고요. 자, 4하고 4를 넣었더니 7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5하고 2를 넣었더니, 죄송합니다. 7하고 2를 넣었더니 5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3과 7을 넣으면 여기는 어떤 값이 만들어지겠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뭘 발견해야겠어요? 일반화되어진 규칙을 발견해야겠죠? 규칙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자, 두 수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3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4와 4를 가지고 어떻게 7이 만들어졌는가를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수학의 계산을 한번 사용할 건데 우리가 사용할 건 뭐 너무 복잡한 게 아니고 사칙연산.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가지고. 자, 다시 한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가지고 답을 한번 찾아볼 예정이에요. 자, 이렇게 4개만 가지고. 자, 그러면 4하고 3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자, 4하고 3을 곱하면 10이죠. 자, 그럼 12에서 어떻게 3이 만들어졌을까? 잘 모르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 4에서 3을 빼요? 자, 4하고 3을 빼요. 그러면 1이 되겠는데 자, 1과 3은 무슨 관계 있을까? 자, 그 다음에 4하고 3을 곱해보죠. 자, 곱해보고 지금 곱했네요. 저 더해볼까요? 더하면 7이 되고 자, 4하고 3을 나눠보면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규칙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어떤 연산을 통해서 제 생각에는 하나의 사칙 연산은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한 2개 정도의 연산이 같이 사용돼 가지고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자, 어떻게 해서 값이 나왔는지 한번 유추 한번 해보실래요? 자, 어떻게 해서 이게 5가 나왔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 자, 일단 4하고 3을 곱해보면 자, 4하고 3을 곱하면
자, 12가 나오고 거기서 자, 제가 2를 더했어요. 그랬더니 3이 됐죠. 3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비슷하게 맞나 한번 해볼까요? 자, 4하고 4를 곱합니다. 그럼 4, 16이 됐고 플러스 2를 합니다. 그러면 7이 나왔네요. 자, 나름대로 어떤 규칙성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수를 곱한 다음에 자, 거기서 1의 자리에다가 2를 더해가지고 값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 이런 그 곱하기하고 더하기라고 하는 연산 말고 다른 방법으로 값을 구할 수는 없을까?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자, 제 생각에는 지금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 어떻게 3이 구해졌냐면 자, 똑같이 4에다가 3을 곱해요. 자, 그러면 얼마죠? 12가 나왔죠. 여기서 9를 빼도 얼마가 되겠어요? 3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게 가능한지 볼까요? 자, 그 4하고 4를 곱하면 16이 되고 여기서 9를 뺄까요? 여기서 7이 나왔네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기 네모 박스에 있는 것을 있는 값을 찾기 위한 어떤 규칙들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 더 찾아볼까요? 자, 7에다가 3을 곱하여 그러면 14가 되고 플러스 2를 더하면 5가 되겠습니다. 이게 현재까지 맞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규칙을 사용했냐면 두 수를 곱한 다음에 거기다가 곱하기를 한 다음에 1의 자리에다가 2를 더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자, 여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 규칙을 일반화 시켜가지고 하면 자, 3 곱하기 7, 21이죠. 자, 21에다가 여기다가 자, 1의 자리에 있는 1만 취합니다. 더해죠. 자, 그럼 여기 2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다른 규칙을 한번 적용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수를 곱해요. 자, 7 곱하기 2를 하면 이제 14가 되고요. 자, 여기서 9를 빼면 자, 5가 되겠죠. 자,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면 두 가지 형태의 규칙이 다 해당되는 값을 만족시킵니다. 자, 그러면 3하고 7을 한번 곱해볼까요? 자, 3하고 7을 곱하면 7에 21에다가 자, 9를 빼면 자, 여기도 2가 되네요. 자,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을 좀 만들면 좀 이런 형태의 규칙 두 개가 다 적용이 돼요. 자, 어떤 거냐면 4에다가 3, 첫 번째 숫자하고 두 번째 숫자를 곱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에다가 뭐죠? 두 번째 숫자에다가 2를 더합니다. 그러면 3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도 있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두 수를 곱한 다음에 곱한 거에다가 뭘 하죠? 9를 빼는 방법도 자, 3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 일반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금 네 개의 경우에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는 네모 박스에 있는 값을 구할 수 있는 식을 두 개나 찾았어요. 자, 이게 어떤 거죠? 규칙. 그 일반화라고 하는 과정들을 수행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